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르노 브랜드로 나온 신차죠. 클리오인데요. 네, 사실 르노 삼성 어떤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지분관계 정도만 있을 뿐인데 때문에 르노 브랜드로 차를 파는 것이 르노 삼성 입장에서도 조금 더 나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차를 만들 때 엠블럼을 바꿔다는 것 역시도 코스트 상승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이죠. 생산에서도 유리하고 또한 국내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르노라는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고, 그 시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르노 삼성이 생각보다는 시기를 당겨 잡았습니다. 신차인 클리오, 특히나 유럽에서 상당한 판매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그런 클리오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클리오는 르노의 다이아몬드 엠블럼을 달고 출시된 첫 모델입니다. 유럽은 B세그먼트, 다시 말해 소형차 시장 규모가 매우 큽니다. 오늘 만날 클리오, 폭스바겐 폴로, 포드 피에스타, 푸조 208, 시트로엔 C3, 오펠 코르사, 도요타 야리스, 현대 i20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클리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2년 4세대 모델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최고의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B세그먼트 안에서만 잘 팔리는 것일까요? 유럽에서 준중형 해치백의 대명사는 폭스바겐 골프, 소형 해치백의 대명사는 르노 클리오가 꼽힙니다. 유럽 전체 판매량 탑3 안에 드는데요. 전 세계 시장에서 1,400만 대 이상 판매됐을 정도니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국내에서는 QM3가 르노의 소형차 이미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르노의 디자인 스타일도 익숙해졌습니다. 클리오는 여기에 보다 젊은 감각을 더했습니다. 차체에 비해 큰 눈망울의 헤드램프, 간결한 그릴 디자인과 머슬램 범퍼가 시선을 끕니다. 소형차임에도 LED 라이트를 장착했다는 점도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엔진 후드가 가스리프트식이라는 점도 동급에서 보기 힘든 구성이죠. 측면부의 멋진 로커 패널 디자인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뒷좌석 도어 핸들이 숨겨진 형태여서 마치 3도어 모델처럼 보입니다. 휠도 개성 있는 디자인이고요. 특히 전륜과 후륜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 보다 스포티한 비율을 만들어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소형차 중 가장 긴 휠베이스를 갖습니다. 실내 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겠죠. 후면부 모습도 꽤나 스포티합니다. 치켜 올라간 리어램프와 입체적인 테일게이트, 고성능 모델을 연상시키는 범퍼 디자인 덕분인데요. 3D 형태로 디자인된 LED 리어램프도 좋습니다. 실내는 익숙한 느낌인데요. QM3 덕분입니다.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 센터 페시아가 눈에 익죠. 외관 색상에 맞춰 실내에도 컬러를 입혀 개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T맵 내비게이션을 적용했습니다. 젊은 소비자 취향에 맞춰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도 넣었고요. 후방 카메라는 물론 전방 센서도 있어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직물을 기초로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열선 기능도 있고요. 하지만 등받이 각도를 시트 안쪽 다이얼로 조절한다는 점은 아쉽네요. 뒷좌석 공간은 소형차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탑승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소형차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데요. 뒷좌석 폴딩을 통해 활용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바닥 안쪽에는 수납 공간도 있고요. (1.5L) 디젤 엔진과 6단 듀얼 클러치를 사용하는 클리오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7km인데요. 연비 좋다는 QM3나 시트로행의 칵투스보다 좋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차량의 주행 감각을 매우 중요시하는데요. 르노 클리오가 어떤 완성도로 유럽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르노 클리오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1.5L DCI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90마력의 최고 출력을 낼 수 있는데요. 최대 토크는 22.4kgm. 네, 어떤 수치적으로 봤을 때 배기량으로는 알맞긴 하지만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조금 수치적인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재처럼 차가 주행을 해나가고 있을 때 그래도 차량 무게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초기 발진을 할 때 1단 기어에서 2단으로 넘기는 시간이 빠르고 클리핑 때 이 듀얼 클러치 특성에 의해서 약간은 이런 떨림 증상이 있긴 하지만, 물론 이 떨림이라고 해서 이 증상이 큰 건 아니지만, 네, 이때는 어떤 내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살짝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클리프로 이렇게 많은 거리를 주행하시기보다는 일정 시간 차를 꼈다가 앞차 이동할 때 여유롭게 이렇게 출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가 움직이고 나면 그래도 22kg대의 토크가 꾸준하게 차를 밀어주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성능을 체감하게 해주는데요. 무엇보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죠. 네, 게트락제 6단 변속기가 쓰이고 있는데 자동 변속기의 개념으로 놓고 바라본다면 그래도 빠른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제 폭스바겐의 DSG와 비교를 한다면 DSG도 실제로 클러치가 이렇게 붙는 시간은 약간 늦는 편인데, 시각적으로 타코미터 바늘을 빨리 움직여 줌으로써 시각적인 만족도를 키워간다는 특징이 있죠. 반면 현재는 어떤 움직임 자체에서 자동 변속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내구를 다소 좀 감안한 그런 세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 변속기의 범주로 놓고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 충분한 그런 스피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클리오를 탈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인데요. 사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 레인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타이어 자체가 사계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드라이 그립 자체가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반면 핸들링이라는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이 센터역에 있는 경우도 거의 유격이라는 것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사실 다른 차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셋업인데요. 아무래도 핸들링을 중시하는 프랑스 차, 뭐 국내 같은 경우 푸조나 시트로엔도 들어와 있지만 어떤 감각적인 요소, 특히나 퍼포먼스 쪽으로 본다면 그래도 르노 쪽이 조금 더 그런 빠른 그런 차를 많이 만들어 본 브랜드답게 조금 더 쪼여진 그런 셋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스펜션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은데요. 소형급으로서는 가장 인상적인 주행을 보였던 것이 쉐보레의
아베오 RS였는데요. 기본적인 아베오와 달리 조금은 단단한 서스펜션,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한 이득을 취했던 모델이죠. 반면 현재 클리오, 네, 절대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탄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핸들링 특성으로 본다면 아베오를, 네, RS를, 정확히 RS가 되겠죠? RS를 능가한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거의 뭐 동급 모델을 놓고 본다면 뭐 지금 엑센트라든지 프라이드가 좀 이제 존재감이 많이 희석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핸들링에 대한 그 개념에서는 현재 클리오를 따라올 차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사실 르노 삼성 모델 QM3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차를 낮춰놓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딱 예상했던 퍼포먼스는 QM3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패널 역시도 이 클리오가 가진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너링 때 차를 지지하는 능력, 물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차를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첫 차로 접근하고자 하는 소비자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차가 전해주는 이 감각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가져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승차감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 범프를 넘어간다든지 이때도 충분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감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놀랐던 부분은 사실 고속주행 안정감이었는데요. 클리오가 달릴 수 있는 그 최고 속도 범위 안에서 안정감이 깨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범프를 만나서 차량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환경에서조차도 충분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산 브랜드들도 충분히 벤치마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시장에서 소형차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치백들은 그래도 몇 대 있죠. 네, 작긴 하고 아무래도 출력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한계는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바라본다면, 네, 클리오의 세팅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르노 클리오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12.1초 정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이 주변에 있는 차들 중에 이제 르노 삼성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또 재미난 것은 대부분 디젤 모델들이죠. 차량의 어떤 체급 이런 것으로 본다면 사실 수치 자체가 기대만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런 경쾌함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의 매력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주행 연비인데요. 네, 여기서 잠시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 클리오는 리터당 27km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네, 이렇게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좋은 수준인데, 르노 삼성 모델 중에서 가장 연비가 좋다고 꼽히는 것이 QM3죠. QM3보다도 확실히 나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소형급 중에, 특히나 뭐 소형 SUV까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바라본다면 클리오가 아마도 거의 최상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와인딩 로드 테스트를 할 때 이때는 사실은 연비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조차도 리터당 14km 이상을 쉽게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 소비자분들께서 운행을 하실 때 그래도 여유롭게, 네, 리터당 한 18에서 20 정도는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페달을 밟았을 때의 감각,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리니어하게 가져가려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다만 후반에 가서 캘리퍼를 완전히 압박시키는 그런 타입인데요. 초기에는 선형으로 가지만 후반에 가서 강하게 이런 특성을 갖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리어 쪽이 드럼이다 보니까 만약에 디스크로 바뀌었다면 이보다는 나은 성능을 보였을 것 같은데, 수치적으로는 뭐 소형급이라는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수적인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번에는 클리오의 주행 소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차가 달리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봤을 때 타이어 노이즈 정도만 부각이 됐었습니다. 때문에 그래도 일반적인 차들보다는 정숙성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때 소음 정도는 61dB. 아무래도 이제 윈드실드 면적도 넓고 여기서 살짝 커지는 그런 윈드 노이즈가 있는데요. 또한 아이들 때의 소음은 약 45dB. 이 정도라면 전반적인 이 소음 수준을 놓고 본다면 폭스바겐 폴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르노 클리오, 처음에 이 차를 타고 놀랬던 부분, 사실은 차에 오를 때였는데요. 도어를 열었을 때 혹시라도 클리오를 접하게 되시는 분들은 꼭 이 도어의 이 묵직함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준대형급 정도의 묵직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어가 묵직해줌으로써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도어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설계가 되면 사운드 시스템, 특히나 베이스를 쳐주게 될 때 제대로 사운드를 소화하지 못하고 텅텅거리는 이런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음을 재생해 줄 때가 많은데, 클리오는 사운드 재생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보스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할 때는 최고 레벨을 한 80%까지 올려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60% 선까지는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 40% 이상까지 키우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후반에 가서 뭔가 부스트를 좀 걸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급작스럽게 출력을 밀어주는데 스피커 쪽에서는 살짝 못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어느 정도 크게 듣는 환경, 사실 사운드 시스템 볼륨을 50% 이상 높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데, 그때까지의 만족도는 거의 중형급 세단에 준하는 수준을 보여줍니다. 중형급 세단이라 하더라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부가적인 사운드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클리오의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은근히 뭔가 이렇게 상당히 평균 이상이 아니라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는 그런 셋업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클리오의 장점인데요. 사실 연비를 감안하면서 첫 차로 접근하는 그런 소비자분들께는 정말 추천할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이어의 그립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사실 표준적인 어떤 퍼포먼스 타이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또한 차체 자체도 상당히 견고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이 차로 즐길 만한 그런 요소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제 ESP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항상 아쉬운데, 프랑스 차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디젤 사양, 경제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첫 차로서는 정말 마음에 드는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논의할 때, 이거 가솔린이면 정말 끝내줄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향후에 르노 삼성이 가솔린 버전을 들여왔으면 좋겠네요. 특히나 이제 RS 같은 모델, 사실 가격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포텐셜, 그 퍼포먼스 부분에서 최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 지금까지는 르노 삼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르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르노의 상품, 그 좋은 상품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면 좋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오에서 한 가지 단점을 지적하자면
머플러가 이게 뭡니까? 네, 머플러 디자인만큼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이건 뭐 90년대 무슨 택시 머플러를 보는 것 같은데 이 점 하나만 개선할 수 있다면 정말 클리오 최고의 차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정말 추천할 만한 그런 차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형차 중엔 단연 최고고요. 네, 오늘 만난 르노 클리오. 르노라는 브랜드를 처음 런칭시키면서 하필이면 제일 작은 차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유럽 판매량을 보게 되면 앞서 뭐 설명드리셨겠지만 클리오의 판매량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저희가 QM3랑 퍼포먼스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완전히 다른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순하게 QM3를 눌러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짜임새 있는 정말 탄탄한 구성을 갖춘 그런 소형 해치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르노에서 어느 정도 고민한 그런 흔적까지를 잘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르노 브랜드로 더 많은 상품들이 나와서 정말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데 이 시장을 한 번 더 발전을 시켜주면 좋겠네요. QM3가 소형 SUV 시장을 발전시켰죠. 국내에서 해치백은 늘 뭐 해치백의 무덤 이런 얘기를 듣게끔 하는데 클리오만큼은 그래도 한번 성공을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머플러 디자인만 바꿔주면 정말 최고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르노 브랜드의 첫 작품 클리오를 만나봤습니다.